예, 장두시 치매 예방 강사입니다. 이번에는 사실 우리 앞에 놓인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신문에 난 기사 내용을 한번 인용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5년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아주 악몽이었을 것 같다. 그의 실현이 시작이 된 것은 2016년 11월 소위 국정농단 의혹이 터졌을 때다. 박영수 특검은 그를 뇌물공여, 국회 의증과 횡령, 배임, 피의자 협의로 조사해 22시간 동안 강도 높게 조사했고 법원이 구속 영장을 발부해 이재용은 2017년 2월 첫 번째 구속을 당한다. 이어진 1심 선고에서는 징역 5년. 하지만은 2018년 2월 이재용은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353일 만에 석방의 기쁨을 맛본다. 좋았던 것도 잠시뿐 김명수 체제의 대법원은 2심이 인정하지 않은 정유라에게 제공한 말 3마리를 뇌물로 판단해 파기환송해버린다. 결국 이재용은 2021년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또 두 번째로 또 구속된다. 놀라운 사실은 그 시기 이재용이 출국을 준비 중이었다는 것. 당시 백신 부족에 허덕이던 문재인 정권이 이재용에게 코로나 백신을 구해오라고 했기 때문이다. 구속으로 무산되기는 했지만 그 문 정권의 뻔뻔함은 역시 클래스가 다르다. 두 번째 수감 생활 도중 이재용은 중수염에 걸린다. 무조건 수술해야 하는 상황. 교정 당국도 애부 진료를 권했지만 이재용은 특히 소지를 우려해 참았고 그러다가 에, 충수가 터져 복막염까지 번진다. 그 바람에 충수와 더불어 대장 일부까지 잘라내야 했지만 이재용이 수감 생활은 계속된다. 그가 다시 세상으로 나오기까지는 또 5달을 더 기다려야 했다. 2021년 8월 박범계 법무장관이 코로나에 따른 경제 상황을 들어 그를 가석방 또 한 곳. 207일 만에 또 세상에 나온 이재용은 구치소 앞에서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하다고 또 사죄했다. 그런 그를 문정권은 또 가만 놔두지 않았기에 이재용은 출소하자마자 코로나 백신을 구하러 또 동문서주에 또 해야 했다. 이게 다가 아니어서 그해 또 11월에는 이런 기사가 또 실렸다. 정부가 삼성의 요소수 공급 부족 사태와 관련해 협력을 요청한 것으로 또 파악됐다. 실현은 아직 끝난 게 아니었다. 참여연대가 기업 승계를 위해 삼성 바이오 분식 해결을 했다며 그를 또 고발한 것이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앞서 이재명은 제 아이들에게는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생각입니다라고 했고 꼭 그것 때만은 아니지만 수사심의위원회는 수사 중단 및 불기소를 검찰에 공고한다. 그런데도 검찰은 2020년 9월 공고를 무시하고 그를 또 기소해버림으로써 이재용은 또 다른 재판을 받는 처지가 됐다. 이 세상엔 재판을 5건 받으면서 자유롭게 쏘다니며 자기 할 일 다 하는 능력자도 또 있지만 또 그런 능력을 갖지 못한 이재용으로서는 인공지능이나 반도체 등에서 경쟁자들이 앞서가는 그 강경을 안타깝게 지켜봐야 했으리라. 그에게 다행스러웠던 것은 2022년 그 대선에서 정권이 바뀌었다는 사실이다. 문 정권 당시 그를 수사한 이가 한동훈, 이 북현 등등 소위 윤석열 라인의 검사들이긴 했어도 대통령 윤석열은 그에게 비교적 간대했다. 취임 후 첫 간복절날 윤통이 그에게 특별 사명과 복권을 선사해 준 것 덕분에 이재용은 회장직에 올라 삼성의 또 미래를 또 이에서 또 뛸 수 있게 되었다. 게다가 2024년 2월에 불법 승계 재판 1심은 그를 비롯한 피고인 14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고 올 2월에 2심에서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여러 이유를 모아봐도 이 사건의 공소 사실을 입증하기엔 증거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 지난 9년간 총 185차례 재판에 출석했고 법원 선고만 6번을 받았으며 565일간 수감 생활을 한 이재용.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제 그의 시련은 끝난 것으로 보였다. 물론 윤통도 이재용을 부려먹기 일수라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뛴 것은 또 물론이고 유치 실패 후 부산에서 어묵 먹방을 찍는 일도 있었지만 최소한 구속의 공포에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만으로도 전 정권보다는 낫다고 또 할 수 있었겠다. 그러면은 2025년 6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단성됐다. 이 대통령은 2017년 대선 당시 삼성 해체를 주장했던 사람, 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이 시대 최고 권력 재벌 체제를 해체해야 한다. 삼성 족벌 체제를 누가 해체할 수 있겠느냐.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나다. 이번 대선 전 이재용과 만난 자리에서는 삼성이 잘 살아야 된다는 말을 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그는 기업보다는 노동에 빙점을 준 정치인. 그의 당선만으로도 이재용은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당장 대통령의 선발권이 강화가 될 새 대법원에서 불법 승계 재판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수도 있다. 더 걱정되는 것은 노란봉투법 제정 노조가 불법 파업을 하더라도 노동자가 손해배상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이 법이 발효가 된다면 안 그래도 노조가 강한 대한민국은 불법 파업의 천국이 되고 말 것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2023년 11월과 2024년 8월 두 차례나 노란봉투법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바가 있다. 그때는 대통령이 윤석열이었기에 두 번 다 거부권으로 막을 수 있었지만은 대통령 이재명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지난달 18일 TV 토론에서도 이통은 대법원 판례가 이미 인정하는 법안이다. 노란봉투법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답변하지 않았는가? 초대 회장의 당부와 달리 삼성전자는 이미 노조가 있는 곳. 작년 7월에도 노조는 반도체 생산 차질을 목표로 파업을 벌인 바 있다. 여기에 노란봉투법까지 생긴다면 삼성은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까? 또한 이통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이야기합니다. 이통은 주 52시간 근무제 신봉자다. 연구를 하다 보면은 시간을 마구 쏟아 부어야 할 때가 있는데 핵심 개발자들이 연장 근무를 하거나 더 많은 시간을 연구에 집중하고 싶어도 52시간 규제로 개발 일정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가 없는 실정이라면서 어떻게 세계 시장에서 앞서 나갈 수 있을까? 게다가 이 통의 공약에는 주 4.5일제가 들어있다. 그간 우리나라 공휴일은 잔뜩 늘어나 3일 연휴가 심심치 않게 나온다. 올해는 4일 연휴가 있었고 10월에는 3일 개천절부터 추석 연휴와 한글날 그리고 대체 공휴일까지 무려 7일 연휴가 우리를 기다린다. 그런데 주 5일도 아닌 4.5일이라니 자원이라고는 사람밖에 없는 나라에서 근로 시간까지 줄어든다면 삼성이 어떻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래서 걱정된다. 이재용 회장은 대체 언제까지 이 나라에서 버틸 수 있을까? 이 참 기가 막힌 이 내용을 올려준 교수는 당국대 기생충학과 교수가 올려줬습니다만 제목은 이재용 회장은 이 나라에서 더 버틸 수 있을까? 이 내용은 서민의 정치 구충제 코너에서 발췌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시대 삼성 앞에 놓인 겹겹의 허들. 자, 그러고 보니까는 이 이재용 삼성 회장이 재판만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은 185번, 185번, 그 다음에 수감은 565일, 그리고 정권 교체로 또 사면되고 복권 실현은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는 삼성을 해체하자고 하는
그 이 대통령 노란 봉투법도 또 속도를 낼 듯 근로시간 단축도 장애물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또 적어놨습니다. 예, 저도 뭐 우리나라의 그 앞길을 걱정하는 한 사람으로서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우리가 삼성이 또 잘 돼야지만 우리 국민들도 덕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밖에서도 이 수출이 뭐 잘 되냐 안 되냐, 그리고 TSMC 그 대만 기업하고도 경쟁을 하면서도 지금 많이 뒤처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국내 안에서도 이렇게 그 삼성을 잡아먹으려고 한다고 그러면은 누가 정말 기분 좋게 기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제발 기업하는 사람들에게 기업을 더 잘하도록 밀어주지는 못할 망정 발목을 자꾸만 잡아서는 되겠습니까? 이거는 뭐 공부를 많이 안 한 그 무식한 사람들이라도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얘기 같습니다.